오늘은 이제 풀이의 마지막 시간. 이제 거의 virtually, practically. 자,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풀의 트랜스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공식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이제 absolutely integrable한 그런 이제 함수에 대해서 그거를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x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적분을 해서 루트 입하면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풀의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얻어진 이제 이 f hat 오메가를 풀의 트랜스폼을 이제 역으로 exponential i 오메가 x,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를 했고 이번에는 오메가로 적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함수가 나오는 그게 이제 inverse Fourier transform.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핵심이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염두에 두면은 유용할 것 같은 거가 내가 f 햇에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에다가 내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게 그러니까 현례복소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루트 2파이분의 1에 이게 fx의 햇의 exponential i 오메가 x의 dx잖아요. 그죠? 이제 i에다가 마이너스 i 이게 이제 현례복소수로 한 거,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근데 만약에 fx가 리얼이다.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함수,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함수는 그냥 리얼 함수인 경우가 많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가 이제 같게 되는, 원래 거랑 이제 같게 되겠고요. fx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내가 이제 오메가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끼워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저 공식에서 보게 되면은 f의 햇의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실수 함수다. 많은 경우에 그럴 텐데, 그럴 경우에 Fourier 트랜스폼은 오메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는 서로 현례복소수 관계에 있어요. 혹은 절대값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것과 같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제 보게 될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언급을 해두고, 자, 여기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Fourier 트랜스폼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Properties of Fourier transform. 자, 그러면은 선형성. 자, 뭐냐면 Fourier transform, inverse Fourier transfor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코사인, 사인 트랜스폼 전부 다 적분이에요. 그죠? 여기 뒤쪽에 붙은 거가 이제 뭐가 붙느냐, exponential i냐, 코사인이냐, 혹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만 놓고서 다 똑같아요. 형태는 동일해요. 그죠? 적분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우리가 그 함수가 그냥 자기 자신만 들어간 제곱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형성이 항상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ourier 트랜스폼을 어떤 함수 f와 g에 대해서 내가 a라는 컨스탄트로 곱하고 b라는 컨스탄트로 곱해서 이거를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쫙 다 나눠지게 되겠죠? 상수 앞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플러스는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플러스 b의 g 이런 형태로 그 두 개가 그냥 선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코사인, 사인부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버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떤 종류의 풀의 변환이건 간에 다 선형성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마킹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데리버티브. 이제 미분을 우리가 Fourier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그 미분을 트랜스폼 하면 뭐가 달라붙고 막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f의 미분 함수를 데리버티브를 Fourier 트랜스폼 한다. 이게 원래의 Fourier 트랜스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f'의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x의 dx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내가 이제 부분 적분을 합니다. f 프라임 먼저 적분을 하고요. 그러면은 루트 2파이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f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x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다음번에 뒤에 거 미분 하면은 요렇게 x의 dx 이렇게 되겠죠? 하고 여기 이제 됐고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양극한인데 f가 이게 지금 absolutely integrable해요. 이게 absolutely integrable. 절대값을 씹어서 얘가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f라는 함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f에다가 f가 양쪽 끝까지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값이 0으로 가야겠죠. 무한대로 갔는데 함수값이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부호가 달라서 캔슬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다 이게 지금 플러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발산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함수값은 0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 뒤에 붙은 요거는 그냥 바운드 돼 있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자동 이거는 0이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요. 뒤에 거만 남게 되는데 뒤에 거를 가만히 보면은 요거가 여기에다가 이걸 곱한 거가 바로 프레 트랜스폼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맞죠? 마이너스 i 오메가 여기다가 이제 i 오메가의 원래 거의 프레 트랜스폼 원래 프레 트랜스폼에다가 i 오메가만을 붙인 거다. 미분을 했더니 i 오메가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내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i 오메가의 f 프라임을 프레 트랜스폼 한 거고요. 그거는 다시 내가 i 오메가가 또 딸려 나오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이거에 f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의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i 오메가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트랜스폼은 조금 더 형태가 복잡해요. 자, 코사인 트랜스폼, f 프라임을 푸리에 코사인 트랜스폼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 공식으로 가보면은 0에서 무한대 f 프라임 x에 코사인 오메가 x에 dx가 되겠고요. 요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부분 적분을 합니다. 오메가 x에 무한대하고 제로 플러스 오메가에 그래서 무한대 fx에 sin 오메가 x에 d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가 되면 앞에하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거는 상쇄가 되는데 0은 상쇄가 안 되죠. 그래서 0은 남게 되고요. 그거가 마이너스 루트 8분의 2에 f의 제로로 남게 되겠고 이 뒤에 거는 이제 푸리의 사인 트랜스폼이죠. 형태가 푸리의 사인이에요. 사인 오메가 x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의 사인 트랜스폼으로 된다. 코사인 f 프라임을 푸리의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제로하고 사인 트랜스폼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가 푸리의 사인 트랜스폼에 대한 공식도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바운더리에서 이제 사인 함수 때문에 0이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그냥 2'은 코사인 트랜스폼 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F'의 제로에다가 오메가의 사인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사인 트랜스폼을 요 공식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가 마이너스 루트에 8분의 2의
F'의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에 대한 공식 또한 끌어낼 수 있고요. 비슷하게 이게 미분에 대한 사인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이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는 자기 자신하고만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도 이런 우리가 미분을 그러니까 이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건 프레 트랜스폼이건 이런 것들의 이제 이런 공식의 핵심은 이제 미분했던 거를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미분이 엔지브레이크하기엔 어떤 그런 우리가 곱으로 변수들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대수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편리하게 해줬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식을 푸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제약이 많아요. 이게 그 가장 큰 이유는 요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굉장히 많은 함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함수에 대해서 그 트랜스폼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곱해지는 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이기 때문에 fx가 뭐 우리가 주기함수가 되건 뭐 심지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발산하는 함수가 되더라도 얘가 잘만 눌러주게 되면은 함수가 적분이 수렴을 해서 그 인테그럴 트랜스폼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스퀘어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 한 경우에만 그 트랜스폼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미분 방정식에서 뭐 감소 진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오실레이션 한달지 아니면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발산한달지 그런 경우에는 이 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비해서 프레 트랜스폼은 좀 그런 미방을 푸는 데 좀 제약은 많습니다. 이게 하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 PD를 풀 때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하는 걸 또 이제 보여주겠어요.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그젠플을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거의 프레 트랜스폼을 계산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뒤에 테이블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우시안이잖아요. 가우시안의 프레 트랜스폼은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가우시안 함수가 되는데 뒤에 쓰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을 때 내가 x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거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분을 굳이 하지 않고 내가 요거를 이제 원래 있는 가우시안에다가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폼의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의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의 프레 트랜스폼인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i 오메가만 앞으로 곱해져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i 오메가의 원래의 함수,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의 프레 트랜스폼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알려져 있는 거가 역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반적인 공식으로 있는데 지금 그 공식을 내가 좀 안 가져왔는데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나와요. 자, 이렇게 4분의 x의 제곱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가 가우시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가우시안이에요. 살짝 팩터가 바뀌긴 했지만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으로 갑니다. 이게 트랜스폼 했을 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x를 곱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다음 example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요. 우리가 코사인 트랜스폼인데 우리가 그 kx, exponential kx를 우리가 이제 풀이의 코사인 트랜스폼 만다.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 때쯤에서 우리가 이제 풀었던 건데 라플라스 인테그럴이라고 말하는 그 형태가 나오죠. 이게 자 그거를 거기서는 직접 적분을 했어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하는 거를 오일러 공식 써가지고 바꿔가지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 적분 이 미분에 대한 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계산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 내가 이제 익스포넨셜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를 두 번 미분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k 제곱에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내가 그러면 이제 풀이의 그 코사인 트랜스폼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x를 두 번 미분한 거를 트랜스폼 한 거는 저쪽에 있는 저 공식 여기 있는 우리가 두 번 한 거 뭘다 어디죠? 여기 있다.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써보면은요 루트의 파이분의 2의 f0 이게 이제 함수인데 f0는 1이 되죠? 1 잠깐만요 뭐야 f'0 미안합니다. f'0는 마이너스 k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k인데 앞에서 이제 저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라지고 이제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거는 원래 자기 자신의 그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좌변이고요. 우변은 우리가 이제 k 제곱에 k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은 바로 계산이 돼요. 코사인 트랜스폼이 루트 8분의 2에 k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k.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하고 같습니다. 그죠? 훨씬 더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는 다음 PD 할 때 일부 잠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컨볼루션. 자, 어떤 내가 두 함수 fx와 gx의 컨볼루션이다 라는 거는 기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f 꼬표 g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정의가 적분을 하는 건데 f에다가 g에 x-p의 dp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fx를 내가 이제 g를 곱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은 결국은 이제 어떤 x의 함수인 거죠. fx, gx가 주어져 있을 때 컨볼루션 한다는 건 x가 있을 때 그 x를 값을 구할 때 f는 이렇게 이제 p로 하고 g는 x-p에 p로 다 적분하는 거예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런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x-p를 이제 p'으로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은 그 이제 p에서 p'으로 바뀌었죠. 그럼 적분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뒤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는 f에 다음번에 저게 x 마이너스 그죠? p'이 되죠. p'이 되고 다음번에 g에 p'에 마이너스 dp'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여기 순서를 다시 바꿔줄 수가 있어서 보면은 똑같아요. 내가 프라임 갖다 지우고 보면은 그러니까 f든 g든 서로 자리 바꿈을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컨볼루션의 정의예요. 자, 컨볼루션은 뭐 이 자체로 이런 형태가 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공학에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나오게 되냐면은 F라는 함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함수이거나 아니면 데이터예요. 데이터고 G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필터라고 많이 말해요. 필터. 우리가 G를 갖다가 이제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그 함수의 어떤 내가 특정한 양상을 파악할 때 쓰는 거예요. F라는 거가 나의 대상인 거고 G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쫙 스캔을 하면서 얘가 내가 어떤 그 필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잡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우시안이다. G가 만약에 가우시안, 그러니까 어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의 가우시안이다라고 하면은 가우시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원점 근처에서 값이 이렇게 유한하게 있고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다 곱한다는 얘기는 내가 P하고 X가 같은 경우에 그 값이 근처에 있을 때 요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전체 함수에 대해서 그걸 쭉 곱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얘도 살고 얘도 살아야지 값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라는 함수가 X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위치에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바깥에서 함수를 갖다 놓고 요거를 이제 X를 쭉 변화시켜 가면서 얘가 컨볼루션 계산해 보면은 아하,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양상, 그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X를 고정하면 그 위치에 값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별 재미없는 필터가 되겠죠? 근데 이런 필터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거는 가우시안의 X를 곱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가우시안이 원래 이렇게 되는데, 얘는 X를 곱했으니까 값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거는 부호가 바뀌어요. 가우시안이니까, 가우시안 때문에 원점 근처에서 값이 있는데, 이거 부호가 바뀌어요. 좌우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걸 필터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X라는 내가 원하는 그 위치 근처에서 함수 값이 있는데, 그 함수 값이 그냥 평탄하게 있으면은, 별 변화 없이 있으면은요, 요걸 곱하면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까, 작아질까? 컨스탄트를 곱하면은. 곱해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P를 쫙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분명 요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 컨스탄트 함수다. 원점에서 값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있는데, 요거를 이 필터를 이걸 곱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죠. 왜냐하면 좌우가 지금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웨이트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그럼 살아남는 경우에는 값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값이 변화가 있을 때 얘는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내가 함수를 갖다가 이걸로, 요런 필터로 내가 컴포지션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지? 뭐, 이렇게 처음에 0이었다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증가를 하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감지하는 필터야, 얘는. 그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피처, 그러니까 그 데이터나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피처를 끌어낼 때 이런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인공지능 할 때 여러분들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NN.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컨볼루션 요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요런 필터, 이제 이런 필터들을 갖다 써가지고 쭉 이제 거기는 이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겠죠. 쭉 하게 되면은 이 변화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상에서 우리가 엣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뭐 여기서 변화가 생겼어. 여기 근처에 딱 이렇게 뭐가 값이 튀어주는 거예요. 그 필터를 갖다가 컨버전 하게 되면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의 어떤 피처를 갖다가 뽑아낼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컨버전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요. 혹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냥 어떤 포뮬레이션에서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컨볼루션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곱에다가 루트 2파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증명은 뭐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쭉 공식을 적용을 하면 돼요.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컨볼루션이 ph의 x-p의 dp의 요거니까 이게 컨볼루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x를 곱하고 dx를 곱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dp를 밖으로 이제 꺼내주고요. 이제 x를 갖다가 이제 안으로 dx를 갖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2파이분의 1에 더블 인테그럴의 fp의 g의 x-p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x의 dx, dp가 되는데 여기에서 x-p를 내가 q라는 변수로 바꿉니다. 예? q라는 변수로 바꾸면은 그래서 변수는 지금 p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p하고 이제 여기서 x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x-p를 갖다가 이제 q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가 적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파이분의 1에 더블 인테그럴. 그러니까 적분의 구간은 지금 이게 x-p 둘 다, x하고 p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다가 다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q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스캔이 되는 거예요. 적분의 구간은 동일하고요. 함수 형태만 fp의 g의 q exponential 마이너스 i에 이제 x가 p 플러스 q니까 그 다음에 dq dp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x하고 p가 x하고 x p를 갖다 q로 했죠.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p를 적분할 안쪽에 x를 갖다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p가 지금 상수 같은 거니까 그죠? 상수니까 그냥 그걸 이용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상관이 없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P하고 Q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P는 P대로, Q는 Q대로. P의 마이너스 오메가 P의 dP 인테그럴 다음번에 G의 Q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Q의 dQ 이런 식으로 완전히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F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의 루트 2파이를 곱한 거가 되겠고요. 뒤에 것은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하게 되면은 2파이에 이런 공식이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12.2절에서 12.7절에서 여기 잠깐 이 형태가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출석부 돌릴게요. 토론 것 같네, 오늘 학생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여기까지 exponential의 I 오메가 x의 dx.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푸리에
그 시리즈, 풀의 시리즈로 보면은 fx가 어떤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들의 쭉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됐던 거, 이제 그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사인, 코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x가 되겠고요. 계수 역할을 하는 게 f 햇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요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누소이드럴 웨이브인 거죠. 그죠? 그런 시누소이드럴 웨이브들의 어떤 선형 결합 혹은 중첩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슈퍼포지션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파는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x잖아요. 그럼 이때 이 오메가가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냐면은 만약에 x가 시간을 의미한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 우리 x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건데 시간에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오메가가 의미하는 거는 각 주파수가 돼요. angular frequency. 그죠? 그러니까 exponential 내가 i 오메가 t 그러면은 1초 동안에 오메가만큼 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초에 얼마나 몇 도만큼 변하느냐. 이게 2파이가 되면 360도가 변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때 그를 나타내는 angular frequency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x가 위치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웨이브 넘버 파수 웨이브 넘버 k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얼마만큼 주어진 길이 동안에 많이 이렇게 변하느냐 파가 몇 개 들어가 있냐 그 안에 이게 그걸 나타내는 웨이브 넘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 뭐 거의 뭐 우리가 동등한 거니까 그냥 시간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이 함수를 갖다가 이 함수를 이와 같은 프리퀀시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시누소이드 웨이브들로 내가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spectral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사인, 코사인으로 분해를 하는 것 하듯이 여기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쪼개서 보는 거예요. 프리퀀시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프리퀀시로 바꿔서 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조금 더 그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 끌어내고자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fx의 제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의 절대값 제곱은 그 위치 내지는 그 시간에서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에너지 밀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제 뭐 파워, 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뭐 소리다. 그럼 소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fx가 그 음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의 제곱이 이제 에너지에 연결이 되고요. 이게 전기장이다. 그럼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이 또 그 우리가 전기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fx의 절대값 제곱이 에너지 덴시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시그널의 절대값 제곱을 그냥 뭐 시그널이 일단 값이 있는 거니까 뭔가 세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에너지라고도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요거는 x라는 위치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밀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체 적분한 거 모든 구간에 대해서 fx를 다 적분한 거는 뭐겠어요?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 우리가 데이터가 나타내는 그 시스템 그 함수가 나타내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이제 모든 x에서 다 적분을 한 거니까 전체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냐면, 이건 내가 보충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 텐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절대값 제곱을 다 적분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떠올려 보면 푸리에 시리즈 할 때 내가 원래 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다 적분한 거가 그 푸리에 계수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파르세발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거에 동일해요. 그거에 이 푸리에 트랜스폼 버전이에요. 혹은 이제 컨티뉴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파르세발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전체 에너지를, 여기 말하는 거는 이 전체 에너지를 오메가 별로 내가 쪼갠 거죠. 그죠? 오메가라는 구간에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매수 시간이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각 매 시간마다의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그걸 딱 축적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프리퀀시에 얼마만큼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이제 스펙트럴 덴시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에 얼마만큼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냐. 내가 프리퀀시별로 에너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양이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볼게요. 학생이 조금 오늘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느낌에 몇 명 안 온 것 같은데? 자, 실제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건 소리에 대한 거예요. 소리. 자, 소리. 자, 여러분 악기가 있죠. 자, 바이올린, 트럼펫, 플룻, 오보에. 여러분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건데, 자, 얘네들이 악기들이 우리가 다 어떤 일정한 우리가 그 높이의 소리를 낼 수, 피치라고 말하는, 그죠? 이게 높낮이,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개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그때 그 소리가 내는 음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악기라고 하는 거는 이 연주를 통해서 그 악기가 어떤 진동을 하고요. 그 진동이 공기의 어떤 그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고막 앞에 와서 고막을 떨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기압, 1기압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은 이제 이게 고막이 밀리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고막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이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프레셔 혹은 이제 대기압 기준으로 얼마만큼 얘가 이제 압력이 변화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네 가지 악기가 자,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A음. 자, A음 그럼 요게 이제 보통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보면 처음에 조율 같은 거 하죠. 맞나? 이 정도 높이 소리인데, 그건도 소리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파수로는 그 음파가 1초에 440번 진동할 때 우리가 그 높이의 소리를 갖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1초에 440Hz니까 440번 진동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진동은 대략 한 2ms, 정확하기지 않지만은, 그죠? 이게 500Hz라고 하면은
그죠? 500Hz면은 얼마야? 1초에 지금 그죠? 500번 진동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진동이 2ms이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삽입하시면 대충 2ms인데 이게 보면은 모든 악기들이 주기가 2ms 주기로 이게 피리오딕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야지 그 피리오드가 맞아야지 얘는 이제 A음이 맞는 거죠. 요 간격을 조절하는 거, 우리 조율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악기가 동일한 이걸 가지지만은 같은 피치가 되지만은 이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같은 주기를 가지는 그 패턴이 달라요. 그 패턴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음색이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는 timbre, 톤, 노트라고 말하는 음색이라고 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똑같은 내가 그걸 내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 패턴이 똑같으면 완전히 동일한 악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음마다 이렇게 우리 악기마다 다른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예. 그럼 내가 이제 주기적인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FT 플러스 T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T 주기는 아까 말한 2ms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오메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는 T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프리퀀시로는 그게 이제 440Hz가 되는 거죠. 자, 그것들의 이제 그 배음, 그러니까 우리 전개를 쭉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본, 우리가 펀다멘탈이라고 말하는 기본 그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제 그거의 2배, 3배 이런 이제 주파수로 쭉 우리가 분해가 되고요. 이때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A의 제곱들을 갖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spectral densit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플루이드 경우에는 요런 우리가 이제 그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바이올린 이런 경우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좀 다르죠. 그죠? 분포가 다르죠. 요 분포가 정확하게 그 악기의 일종의 핑거프린트 같은 거예요. 그 악기를 나타내는 그건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플룻에 비해서 바이올린이 더 배음들이 많아요. 오버톤이라고 말하는 배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 들어보면 플룻에 비해서 바이올린이 약간 더 똑같은 그 톤을 우리가 피치를 연주하더라도 더 날카로운 소리가 나잖아요. 날카롭다라는 거는 그 위쪽에 이 배음들이 더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 스펙트럼, 스펙트럴 인텐시티 혹은 이제 파워 스펙트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라고 하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완전 정량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피리오딕한 거가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 태양빛을 갖다가 내가 측정을 해 가지고 어떤 그거에 태양빛, 결국 빛이라고 하는 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내가 거기 있는 전기장을 갖다가 내가 쭉 시그널을 갖다 받아 가지고요. 전기장에 내가 그걸 갖다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가 빛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이게 좀 뭐 세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그 인텐시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파장별로 그게 어떻게 인텐시티가 나누는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절대값 제곱을 해서 보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이제 빛에 대한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태양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런 우리가 이제 그 대기권 바깥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형태가 되는 거고 대기 중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흡수가 되면서 이런 또 빨간색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X축이 보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웨이브랭스지만은 결국은 프리퀀시.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이제 웨이브랭스로 우리 빛의 속도로 이용을 해가지고 웨이브랭스를 바꾼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일렉트릭 필드, 실시간 일렉트릭 필드 데이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대값 제곱을 해서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태양빛이 되는 거고 형광등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달라요. 형광등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블랙바디 레이션 비슷한 것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오는 그 어떤 이 플로레센스, 형광체들이 내는
특정한 파장 혹은 이제 우리가 뭐 주파수에서 거기에서 인텐시티가 이렇게 픽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프리퀀시들이 쭉 모여져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요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원자에서 왔다. 어떤 그 트랜지션에서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사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 빛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 빛을 주고 있는 거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요즘도 보면 우리가 뭐 우주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보면 저게 중간에 뭐 어디에서 왔다, 뭐 힐륨에서 왔다, 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걸 다 프레 트랜스폼에서 보면은 그 특정한 어떤 우리가 그 프리퀀시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특정한 자연에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전이에 해당되는 프리퀀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분석을 한다처럼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대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네. 자, 후리의 이제 이 챕터에서 마지막 주제, 디스크리트 후리의 트랜스폼. 사실 디스크리트하다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파이나이트하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푸레 트랜스폼은 우리가 실제로 있는 데이터들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푸레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컴퓨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한 걸 제외하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가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이 디지타이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프로세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실제 물론 자연계에서 뭐 전기장, 음악 이런 것들은 컨티뉴어스 하겠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뭐 어쿠지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물론 아날로그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디스크리트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 데이터를 내가 샘플링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내가 후리에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인피니트 설령 그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피오리틱하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뭐 바이올린 악기를 갖다가 연주를 한다. 그럼 평생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한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을 할 것이냐. 앞에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편의상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들 시계열 데이터가 많으니까 하나가 더 됐지? 나머지 하나? 여기 있다. 그냥 FT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얻어지는데 FT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요. 실제 있는 데이터는 연속적이게 자연계 데이터는 이제 연속적일 텐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샘플링 중에 하나가 CD 같은 거, 요즘 CD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만은 그런 여러분들 디지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1초에 44,000번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음을 갖다가 저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숙제에도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코드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리코드를 해보면은 그때 데이터가 샘플링이 되는 게 1초에 수만 번 정도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우리가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쨌거나 유한하니까 시간을 0에서부터서 좀 t까지 내가 샘플링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t가 전체 시간 길이가 되고요. 내가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n개를 샘플링을 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0서부터서 내가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 F0 값을 내가 딱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 델타 T만큼 떨어진 거에서 내가 F1을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 F2를 샘플링을 하고 이런 식이 되고 요 사이의 간격은 내가 일정하게 델타 T고요.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어디 가냐면 지금 T가 아니라 T 바로 옆에 T에서 델타 T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FN이에요. fn-1까지 이게 0에서부터서 n-1이니까 전체 샘플링한 개수는 n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샘플링한 인터벌은 t예요. 마지막에 빠진 거는 실은 요거는 이제 요거가 빠져야 되는 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초에 내가 2번 샘플링을 한다 라는 얘기는 0, 1, 2가 있으면은 1초에 2번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지 1초에 2번 샘플링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살짝 여기서 델타 T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그래서 F0에서부터서 F의 n-1까지가 지금 우리가 샘플링 한 데이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가 그러니까 T분의 N.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 내가 샘플링한 시간, 샘플링한 개수니까 1초에 몇 개를 내가 샘플링을 했느냐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단위 시간당의 샘플. 그게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RS라고 얘기를 할게요. 샘플링 레이트. 이게 이제 그게 CD 같으면 그게 44.1kHz가 되겠죠. 1초에 44,000번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간격이 델타 T. 델타 T는 T를 N으로 나누면 되겠죠. T over N이 우리가 델타 T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라는 말도 씁니다. 용어가 동일한 거예요. 샘플링 프리퀀시, 샘플링 레이트. 자, 여기 이제 델타 T 시간 간격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물론 내가 이제 데이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데 이제 이쪽은 없으니까 이제 이쪽은 내가 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내가 또 분석하고자 하는 거가 내가 샘플링하지 않은 영역에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실은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주기적인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t만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주기적인 함수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을, 우리 앞에 프리 시리즈를 이제 가져올 텐데요. 근데 그 보충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 했던 프리의 사인이나 코사인 시리즈 말고 그 프리의 시리즈를 갖다가 복소수,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죠. 익스포넨셜 I 오메가로 전개하는 게 또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태는 이제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요거가 시그마의 K가 마이너스 훨씬 더 이제 컴팩트한데요. CK의 I의 L분의 K 파이 X.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프리의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코사인 L분의 K 파이 X 더하기 사인 I 사인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했던 그 사인 코사인 시리즈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고요. 실은 동등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K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2L분의 1에 마이너스 1에서 L까지 fx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의 L분의 K 파이 X의 d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L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지금 T잖아요. 그죠? 그럼 T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이제 CK를 한번 봐보겠어요. 자, CK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럼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F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T분의 2K 파이 그리고 T의 DT가 됩니다. 너무 올라갔다. 그죠? 예.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지금 L하고 여기는 이제 EL이 주기인데 T가 주기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게 형태가. 자,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연속한 함수에 대한 적분인데 우리 연속한 함수가 아니고 디스크리트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썸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의 썸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구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우리가 바꿉니다. 자, 시그마로 바꾸면은 시그마의 n이 0에서부터서 n-1까지 가고요. 함수 값은 fn이 되고 익스포넨셜의 i의 t분의 2k 파이에다가 이제 t 대신에 n 곱하기 델타 t가 n분의 t가 되겠죠? 그죠? n분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dt도 델타 t로 바꾸는 거예요. n분의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하고 t 사라지고 여기 있는 t 사라지고 그러면은 남는 거가 n분의 1에 0에서부터서 n-1까지 f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i의 nk over n이 됩니다. 이제 t가 지금 사라졌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fk에다가 햇을 씌우고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일명 DF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죠. 0에서부터서 F0에서 Fn-1까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이런 거를 곱해가지고 이제 K마다 이렇게 쭉 다 구하는 거예요. 그죠? 형태가 유사해요. 그죠? 그죠?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르죠? 자, 이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럼 요거를 가지고서 FK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F를 갖다가 우리가 복원을 하는데 FK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프리 트랜스폼이 0에서 n-1까지 fn의 i의 nk over n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뒤쪽에서 이제 약간 여기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f에다가 이 프레 트랜스폼에다가 k 대신에 n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요, 이 전체 샘플링의 개수 이게 원래 거랑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k 대신에 이제 k 플러스 n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n이 사라지고 2파이 i의 n이 나오죠. 이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고 다시 원래 거가 돼요. 주기함수가 돼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fn을 지금 원래는 주기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리의 이 개수도 지금 주기적으로 됐어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다시 한번 연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fk에다가 좀 이쪽에 씁시다. 양에서 붙어서 n-2까지 fn의 exponential 이거 뭐야 내가 또 쓰고 있어. 자, 미안합니다. fk에다가 exponential의 2pi i의 m의 k over n 이걸 곱해가지고 곱하게 되면은 곱하고 그거를 내가 전체 k에 대해서 0에서 n-2까지 다 적분을 시그마를 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k 이꼴 0에서 붙어서 이게 fk 요 공식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n이 0에서 붙어서 n-1의 fn의 exponential 2pi i의 m-n의 k over n이 돼요. 이게 그렇죠? 자, 2파이 i의 m이에요. 여기는 n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m-n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순서를 바꿔서 k에 대한 썸을 먼저 해요.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을 쓰냐면은 시그마에다가 k에서 0에서 1-n-1까지 exponential i의 n분의 2파이 m의 k. 자, 요거를 내가 0에서 한다. m 정수고요. m은 정수이고 k가 이제 1에서 0에서 n-2까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포뮬라인데요. 여기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실은 보면은 k가 바뀜에 따라서 얘가 지금 보면은 계속 이 2파이 i의 m에 요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0, 1, 1이 되면서 익스포넨셜에 요거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가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죠? 뭐냐면 이게 다시 한번 이거 공비예요, 공비. R. 그죠? 그러니까 R의 K승을 0에서 n-2까지 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 수열에 대한 합이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R에 이렇게 초항에다가 항의 개수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새롭죠, 그죠? 오랜만에 보는 공식. 자, 공비 수열의 합 이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1-i의 이제 우리 쓰지 맙시다.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R이 보면은 R이 m이 0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 달라져요. 자, m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m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exponential i의 2파이 m이 되죠. 그죠? 2파이 m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m이 잠깐만. 이거 무조건 1이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잠깐만. 이거 무조건 1이죠, 그죠? 무조건 1이에요, 이거는. 1이기 때문에 요거가 분자가 0이 돼가지고 0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뭐냐면은 m이 0인 경우인데요. m이 0인 경우에는 여기서 공비 자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공식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여기서 지금 R이 1이 아닌 경우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이 되면은 그냥 이거는 n이 되는 거죠. 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n의 크로네커 델타 m0가 돼요. 그러니까 m이 0일 때는 값이 n이 되고요. m이 0이 아니게 되면은 요 공식으로 붙어서 그냥 분자가 0이 되니까 0이 됩니다. 여기서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의 델타 m0다. 그러니까 이런 썸을 하면은 m이 제로인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요거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n의 요거가 n의 델타의 mn이라는 얘기예요. m하고 n이 같을 때만 얘가 n으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썸이 델타 nm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계산했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뭐만 살아남느냐? 남는 거는 f의 m만 남겠죠. 여기서 썸메이션에서 그죠? 썸메이션에서 n이 m과 같은 경우에만 맞죠? 이게 n 곱하기 그 다음에
F의 M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N에다가 2파이 I의 M에다가 MK over N을 갖다 곱해서 더하면은 요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M에서 N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N분의 1에 시그마의 K가 0에서 N-1까지 FK의 햇의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NK over N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 트랜스폼으로부터 디스크리트 프레 트랜스폼으로부터 원래 그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바로 인버스 DFT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적분해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프레 트랜스폼,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단지 디스크리트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개 사이에. 그죠? 그거 말고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레 트랜스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공식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지우지 않은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런 뭐 데이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ft가 있었고요. 자, 그거를 내가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f 오메가가 구해질 텐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플렉스가 되겠죠. 컴플렉스 될 텐데 내가 그냥 뭐 스케매틱하게 그냥 뭐 리얼 파트만 뭐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ft를 프레 트랜스폼은 f 오메가가 구해진다. 이게 이제 원래 내가 뭐 전체를 갖다 다 생으로 다 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건데, 자, 나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구간 0에서부터서 t까지만 샘플링을 했어요. 그죠? 0에서 t까지만 샘플링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0에서 t까지만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방금 봤던 그 이제 디스크리트한 프레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안중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오메가 값이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돼요. 그죠? 앞에서 저기 무엇이냐 했던 거에서 원래 처음에 했던 여기 공식에서 우리가 CK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썼었죠. fx가 우리가 시그마의 k가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 ck의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k 파이 x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여기 있는 k가 결국 이거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훌의 트랜스폼에서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잠깐만, 이게 t분의 우리가 이제 2k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가 원래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그런 값인 건데 그게 이제 불연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한하게 0에서 t까지 샘플링을 했다라는 거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면 얘가 디스크리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들 사이의 간격, 이것들 사이의 간격이 델타 오메가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 지금 t분의 2파이가 되죠. k가 0, 1, 2, 3 가면서 간격은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프리퀀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2파이를 나누게 되면 그 프리퀀스가 되죠. 그게 이제 t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0을 제외한 우리가 프리퀀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가 뭐가 되냐면은 요 포인트가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lowest detectable frequency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F가. 그죠? 그거 더 이하로 줄이지는 못해요. 더 이하로 줄이려고 하면은 t를 내가 더 키워야 돼요. 더 긴 시간에 샘플링을 해서 더 낮은 주파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되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내가 1초에 10초에 한 번 변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걸 1초 동안 샘플링을 해서 그 변화를 얻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프리퀀시는 1 over t예요. 프리퀀시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했던 어프락시메이션은 뭐냐면은 얘를 샘플링을 디스크리트하게 한 거예요. 그죠? 요것들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한 거고요. 요 시간 델타 t가 얼마였었냐면 그게 이제 n분의 t가 되는 거죠. 요것만큼 디스크리트하게 했던 거고요. 디스크리트하게 한 거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거는 이거를 내가 무한대로 뻗게 하지 않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줘요. 그거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나와요. f의 k 플러스 n이 fk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게 이게 하나가 k인데 k가 여기 쭉 가는 건데 k가 이 개수 n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 주기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형태가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맥시멈이 여기라고 치면 이걸 내가 이제 오메가 맥스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맥스가 되겠고요. 이게 그것만큼 얘가 주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는 프리의 공간에서는 그걸 내가 이제 피리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이 오메가 맥스 여기에서 이걸 벗어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이상의 그 프리퀀시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 형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결국은 뭐냐 이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우선 공식을 써보면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뭐냐면은 자, 이 2 오메가 내가 이제 스팬하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맥스에서 플러스 오메가 맥스까지를 갖다가 그게 전체의 길이가 2 오메가 x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 사이의 간격이 델타 오메가고 그 다음에 n만큼 주기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거랑 요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델타 오메가의 n이 돼야 되고요. 그걸로부터서 우리가 오메가 맥스가 t분의 파이 n이 돼야 되고 요거가 이제 약간 미안합니다. 오메가 맥스가 이게 아니고 델타 오메가가 얼마죠? t분의 2파이죠? t분의 2파이 n이 되고요. 그러면은 오메가 맥스가 t분의 파이 n이 됩니다. 되고 이게 이제 맥시멈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앵글러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냥 프리퀀시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다 2파이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에 다음번에 이제 t분의 n 이렇게 되는데 t분의 n이라는 게 뭐냐면은 샘플링 레이트예요. 여기는 샘플링 레이트 RS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프리퀀시예요. 가장 높은 가장 큰 변화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는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이에요. 자, 이거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샘플링 레이트가 지금 10Hz라고 칩시다. 10Hz라는 얘기는 내가 쉽게 1Hz라고 칩시다. 1초에 한 번 변하는 내가 어떤 그런 파가 있어요. 1초에 한 번씩 변해요. 그죠? 자, 내가 그거를 감지를 하려고 하면은 얘가 내가 1초마다 어떤 내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감지하려고 하면은 1초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 1초에 2번은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를 내가 감지할 수가 있겠죠. 얘가 1초라고 하고 0.5초라고 하면은, 그죠? 어떤 변화가 1Hz로 변하고 있다. 그걸 내가 감지하려고 하면은 샘플링 레이트는 그것보다는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변화라는 걸 알 수가 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이런 게 얻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프리퀀시 스펙트럼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0을 제외한 가장 첫 번째 거가 가장 낮은 프리퀀시인 거고 그거는 전체 샘플링 길이에 이제 그 역비례하는 거고요. 가장 빠른 변화는 샘플 레이트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 그걸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그 시간이 없어서 내가 보충 동영상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빨리 하는 거가 이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매틀랩에서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숙제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것들을 숙제로 한번 또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내가 학회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휴강을